주인공 27살 연지영은 1화에서 프랑스 최고 요리 대회 라 포엘 도르에서 우승해 상금 10만 유로와 함께 파리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헤드셰프가 되고요. 한국 대학의 저명한 사학자인 아버지 연승우의 부탁으로 망운록을 챙겨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옆자리 승객이 커피를 쏟아서 망운록이 젖어버리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 닦던 중 한 구절, 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이라 적힌 한 구절을 읽는 순간 일식이 일어나며 지영은 그대로 500여 년 전 연희군 시절의 조선으로 타임슬립하고요. 그곳에서 역사책에서나 봤던 희대의 폭군 연희군 이헌을 만나는데요. 지영은 당연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헌을 코스프레 중인 남자거나 사극 촬영하는 배우로 착각하고요. 절벽 끝에서 대치하던 중 이헌이 지영을 역으로 암살자로 오해하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지영이 이헌을 밧줄로 온몸을 꽁꽁 묶고 돌아다니는 비염을 토하죠. 그러던 차에 지영은 어떤 초가집을 발견하는데요. 지영은 그 집의 주인인 서길금과 실랑이를 벌이고 난 뒤 금방 친해져서 길금이 모은 산채에 미래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버터를 첨가해 맛있는 비빔밥을 완성하고요. 하지만 결국 2화에서 지영은 채홍을 위해 경기 감영으로 압송된 후 자신이 진짜 연희군 시절에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했다는 걸 깨닫고요. 채홍될 여인들과 감영에서 요리를 할 여인들이 나뉘는데요. 지영이 27살로 현대 대한민국에서야 아직 젊은 나이지만 조선시대 기준으론 진작 시집가서 아이 셋은 낳을 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이유로 채홍에서 걸러지고요. 지영은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씁쓸해하죠. 이후 지영은 경기 감영에서 임시 부자를 접대할 요리를 했다가 행차한 이헌에게 붙잡혀 길금과 함께 도성으로 압송되고요. 지영은 자기 직업인 요리 실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고요. 저명한 사학자의 딸답게 역사 지식도 뛰어난데요. 하지만 연희군이 뱉은 남만이란 단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면 역사 지식이 완벽하진 않죠. 남만은 직역하면 남쪽의 야만인이란 뜻인데요. 남만은 문헌적으로는 동남아 내지 남아시아를 말하지만 후대에 일본에 유럽 문물이 들어올 때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역하는 유럽 국가들을 남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내막을 알고 있다면 지영이 말한 유럽을 율업? 남만 쪽을 말하는 것이냐? 나 해석한 연희군의 말을 지영이 조선에선 유럽을 남만이라고 부르나 보죠? 라며 행경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죠. 지영은 500여 년 전 조선의 군주인 연희군과 그의 폭정 행위도 술술 기억하고 그의 측근인 임송재부터 후궁인 강목주까지도 이름과 행적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박학다식하죠. 이후 지영은 요리 실력으로 완전히 이헌의 마음에 들고요. 귀녀인 그녀를 처형하라는 대신들의 반발에도 순식간에 대령숙수에 임명되는데요. 하지만 여인의 신분으로 왕의 눈에 들어 대령숙수가 됐기 때문에 기존 수락관 직원들이 지영을 엿먹이기 위해 온갖 회방을 놓는데요. 대령숙수에 부임되어 수락관에 첫 출근한 당일 지영은 부상전하에 낙하산인 자신이 뭘 하겠냐며 너스레를 떨고 역으로 지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존 수락관 숙수들과 궁인들의 실력을 보겠다는 명분으로 수라상 준비를 모두 맡기고 잘못됐을 때의 책임 또한 전부 그들이 지게 만들면서 카운터로 엿을 먹이고요. 그만큼 지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직장 내 파벌과 기싸움에 익숙하죠. 하지만 지영은 미녀의 신분으로 결례를 뒤엎고 대령숙수의 자리에 오른지라 강목주와 수락관 궁인들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에게까지 반발을 사게 되고요. 더군다나 강목주의 이간질로 이헌의 할머니인 인주대왕 대비가 지영이 기존 수락관 숙수들과 경합을 벌이고 만약 여기서 진다면 미혹한 재주로 임금을 홀린 죄로 팔 하나를 잘라버리겠다고 몰아세우자 반강제로 경합에 나서고요. 이 소식을 듣고 경합 장소에 직접 행차한 이헌이 만약 지영이 이긴다면 기존 수락관 숙수들도 똑같이 한쪽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하자 지영은 경악하고요.
경연이 시작되고 지영은 주제와 재료를 듣고는 자신이 힘들 때 아빠가 만들어줬던 된장 파스타를 먼저 생각해 만들려 하고요. 재료를 찾으러 갔을 때 두 숙수들의 방해로 지영은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겨우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된장을 얻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민주대왕 대비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대왕 대비가 유일하게 좋아했다는 청량한 감칠맛의 된장국이 있었단 얘기를 듣게 되고요. 지영은 그 과거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하고 있던 파스타를 중간에 포기하고 새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지영은 어떻게 맛을 낼지 고민하다가 제첩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지영은 제첩을 구해오기 위해 잠시 경연장에서 내보내줄 것을 청하지만 당연히 거부되자 여기서 이헌이 도움을 주는가 싶더니 만약 귀녀가 지게 된다면 양파를 자르는 조건으로 허락한다고 하죠. 이에 지영은 길금에게 대신 제첩을 구해오라고 부탁하고요. 이로 인해 경연장을 나가 제첩을 구해오던 길금이 강목주의 첩자인 수월한테서 테러를 당했다가 비밀이 많은 이헌의 광대에 공길로부터 구조받는 일이 발생하죠. 지영은 그냥 된장국을 끓이는데요. 여기서 지영이 시금치를 된장국에 풀자 주변에서 경악하면서 경계하는데요. 이때 시금치 접근체가 조선에 이제 막 들어와서 요리법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재료를 아무 거리낌 없이 다루는 것에 처음 보는 요리법이라며 혹여나 탈나는 요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며 의심을 사고요. 이렇게 지영의 요리가 중지될 위기가 닥치지만 이헌 덕분에 넘어가고요. 겨우 요리를 완성하고 두 숙수들의 휘황찬란한 고급 요리에 칭찬 일색인 상황에 지영은 겨우 된장국을 내왔다는 것에 핀잔을 듣는데요. 이때 이헌이 된장국에서 느껴지는 청량한 감칠맛을 캐치해내자 지영은 삐죽거리죠. 결국 경연에서 지영은 시금치 제첩 된장국으로 대왕 대비를 만족시키고요. 연희군이 지영한테 패배한 숙수들의 팔을 실제로 자르려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영은 오늘 경합의 주제가 효였던 만큼 지금까지 대왕 대비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며 보필한 기존 숙수들의 팔을 자르는 것은 효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논리. 또한 숙수에게 있어서 팔을 잃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나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어째서 죽을 일인지 모르겠다는 논리로 연희군을 설득해 그 대회의 우승을 계기로 지영을 완전히 인정하게 된 대왕 대비까지 설득에 가세하게 해 연희군을 멈추는 데 성공하고요. 이후 연희군은 대왕 대비의 제안을 따라 상대 숙수들에게 연숙수에게 요리를 배워라 명하고 상대 숙수들도 이 일을 지영이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영은 수락관을 장악하게 되죠. 이후 이헌은 강목주가 지영을 내쫓기 위해 경합을 벌이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헌이 직접 말하다시피 왕이 직접 뽑은 대령 숙수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멋대로 경연대회를 연 것은 왕의 안목을 의심하는 일로 왕을 능멸하는 일이고요. 이헌은 강목주를 찾아가 화를 내고요. 여기서 강목주가 변명하며 모친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자 이헌은 분노가 폭발해 그날 저녁까지 발작을 일으키죠. 이헌은 저녁 수라가 들어올 때까지 궁인들에게 발광하는데요. 그래,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국수냐? 오늘의 저녁 특별 메뉴는 된장 파스타입니다. 메밀로 파스타면을 만들고 고소하고 짭짤한 볶은 된장과 감칠맛을 더한 제첩으로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냐? 낮에도 된장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거늘! 확실히 초예민 상태. 아까 경합 땐 분명히 멀쩡했는데. 전하, 이건 이탈리아어로 파스타라고 하고 반죽이라는 뜻을 가진 음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된장이란 양념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이달라로 버스타라. 이달라? 파스타. 바스트라. 파스타. 파스타. 파스. 기미하거라. 드셔보시죠. 파스타를 처음 먹어보는 이현은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한입거리를 만들지 못해 수저를 팽개치고요. 자, 보세요. 잡고 버스 타라. 진정을 한 이현은 그릇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며 환상적인 면치기를 선보이죠. 낮에 먹은 된장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다니. 접근체와 어우러져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난다.
게다가 메밀의 구수한 맛과 채즙의 감칠맛이 마지막까지 입가에 맴도는구나. 그쵸? 정확하네요. 이후 이현은 지영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도 자신처럼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인 과거가 있음을 알게 되고 외로웠겠다며 지영에게 동질감을 갖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영이 미래에서 왔다는 걸 믿지 않죠. 이현은 지영이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 자신의 미래도 예언해서 증명해보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갑신사화를 일으켜 반정이 일어나 해위되어 연희군으로 쫓겨난다는 사실을 예언할 수 없었던 지영이 말을 얼버무리자 역시나 헛소리군 하는 반응을 보이죠. 이후 이헌이 지영으로부터 망운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서책에 자신이 먹은 요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망운록이라고 표지를 써내자 동시에 지영의 가방에 있던 망운록이 사라지죠. 그날 밤 이헌의 어머니 연씨에 대한 사초를 찾아오던 홍문관 이장균 교리가 습격당해 사초와 함께 실종되자 상심한 이헌은 주안상을 차리라고 명령하고요. 지영이 주안상을 대령했을 때 이헌은 이미 술을 여러 병 비우고 고주망태가 돼 있는데요. 전하! 괜찮으세요, 전하? 왔느냐? 취했어? 술 냄새. 진짜 가지가지한다. 예, 주안상을 준비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이헌이 무심결에 지영을 끌어당겨서 지영은 이헌과 마주 누운 상태가 되고요. 전하, 가만히 있거라. 아니, 잠시만. 이헌이 지영을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으로 4화가 끝납니다. 5화 초반 지영은 키스 당한 일에 대해 진하게 앙금이 남았는지 연희군에게 올릴 해장국을 요리하면서 그거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개패듯 패는 모습을 보이며 연희군의 아침상에서도 이헌에게 이를 갈며 앞으로 밤술 조심하라고 하고요. 그날 이헌은 수라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수라를 들지 않는데요. 그날 밤 지영은 숙소 퇴마루에서 달을 보면서 넋두리를 읊는데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라포엘도르 우승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전생 같다. 아빠는 잘 계시려나? 보고 싶다. 전화처럼 밥 저렇게 굶고 계시면 안 되는데. 어머! 미쳤어! 와, 나 방금 뭘 본 거야? 지영은 그날 밤 때늦은 석수라를 이헌에게 먹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불명의 뿌듯함을 느끼며 그런 자신에게 당황하죠. 여기까지 웹소설이자 대체 역사물인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를 원작으로 해 가상 역사물로 각색한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토일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1회부터 5회까지의 줄거리와 4, 5회의 명장면을 저의 목소리 더빙으로 전달드렸어요. 지난 일요일에 방영한 6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13.1%, 최고 15.1%를, 전국 가구 평균 12.7%, 최고 14.5%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을 뿐 아니라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도 수도권 평균 4.2%, 최고 4.6%를, 전국 평균 4.9%, 최고 5.3%를 기록. 모든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싹쓸이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넷플릭스 비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중 최초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ABC 방송의 한국 원작 미국 드라마 굿닥터 이후로 두 번째로 넷플릭스 비오리지널 작품 중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기록이죠. 원래 연희군 역은 전재준, 박성훈 배우가 맡을 예정이었는데요. 이 배우가 오징어 게임 패러디 AV 포스터 업로드 논란으로 00년생으로 한참 어린 이채민 배우가 연희군 이헌 역을 맡게 됐고요.
이전에 출연했던 일타 스캔들 등 현대극에서는 연기력이 무난한 훈남 신인 배우 정도였는데요. 방송 전에는 나이 어린 신인급 배우로 교체되어 시청자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퓨전 사극의 폭군 역할에 어울리는 왕다운 묵직한 발성도 되고 실제 장녹수보다 연하였다는 연산군처럼 연하의 애새끼 미가 철철 넘치고 볼룡포 등 사극 복장도 엄청 잘 어울리죠. 심지어 캐스팅된 지 11일 만에 바로 촬영에 들어갔음에도 유나 등 선배 배우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준수한 연기를 보여주고 유나와의 극중 케미도 너무 좋아서 방송 후에는 모종의 사건으로 캐스팅이 바뀐 것이 연상여와 연하남의 신선한 케미가 폭발하는 신의 한 수이자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별그대, 밤에 피는 꽃의 메인 연출인 장태유 감독이 이번에 폭군의 셰프 연출을 맡아 역시 장태유란 평을 받으며 대중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죠. 타임슬립 판타지의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야식 당기게 만드는 최고의 수라상 요리로 가득한 가상 역사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로코 퓨전 사극을 좋아하는 10대부터 50대까지의 모든 시청자들께 강력 추천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10분 TVN 채널에서 본방사수하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그 분위기에 맞는 장소나 음식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유튜브 멤버십으로 저의 영상 제작 활동을 후원해주시는 최현주 회원님 늘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